파키스탄하고 인도의 전쟁의 특징은 항상 자존심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창피하게도 인도가 가진 최첨단 라팔이 격추됐어요. 최소 한 개 이상이. 큰 전과로 보면은 인도가 진 게 아닌데 라팔이 떨어지면서 뭐 중국 조롱 영상도 나오고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숙제는 위험하니까 이 휴전을 했는데, 그럼 인도가 왜 이 창피를 무릅쓰고 휴전을 했느냐? 60년 이후로도 전쟁을 몇 번 했잖아요. 네네. 65년 이 세 차례 전쟁에도 물은 안 막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도가 물을 막았어요. 막은 상태에서 지금 휴전을 한 거예요. 시간은 인도 편인 거죠 지금.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수자원, 농사짓는 물의 80%, 네. 수력발전의 3분의 1이 인더스강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더스강을 막아버리면 말라 죽는 거죠. 계속 물을 막아놓으면 이건 전쟁 행위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최근에 또 많이 주목을 받았던 나라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어떤 분쟁인데 예. 일단 휴전이 되긴 됐는데 지금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을 인도가 하고 또 그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또 분쟁이 시작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전면전을 4번 했습니다. 네. 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될 때 카슈미르 지역 놓고, 그 다음에 65년에 또 카슈미르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71년에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네. 원래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었어요. 그 다음에 99년에 이것도 카슈미르 카길. 4번 전면전 중에 3번이 카슈미르예요. 그 다음에 2019년에 또 카슈미르에서 동일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카슈미르 지역의 35%를 북부 파키스탄이 장악하고 있고 45%를 남부 인도가, 나머지 20%는 또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는 국제법적인 국경이 없어요. 그냥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LAC 실질 통제선, 그 다음에 이 파키스탄과 이 인도 사이에는 LOC 통제선. 그 판공호수라고 그래서 왜 몽둥이로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거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게 그 악사이 친 중국 쪽 그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네. 그 라다크 지역에. 근데 2019년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가 점령하고 있는 45% 카슈미르 지역에 이슬람이 많이 살거든요. 인도는 힌두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들은 자기들은 분리 독립하고 싶다. 인도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테러.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고 인도 입장은 테러죠. 그러니까 2019년에도 인도 경찰학교 폭탄 테러로 36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인도가 그때 공습을 해서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4차례 전면전에서는 모두 인도가 이겼어요. 근데 이 소규모 교전에서는 2019년에 인도군 비행기 2대가 파키스탄 영공으로 들어갔거든요. 2대가 격추됐어요. 그래서 한 명은 포로로 잡혔고, 잡힌 조종사 막 의도 터지고 이러는 게 생중계되면서 송환은 됐지만 네. 인도가 아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동일해요. 4월 22일 날 이 인도령 카슈미르 관광지에서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확인은 안 됐지만 사실상 그렇죠. 분리주의자들이 테러를 해서 무차별적인 테러로 26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7일 날이죠. 신두르 작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파키스탄을 공습은 아니에요. 이 영공은 안 넘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북부에 있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있는 본인들 말로 테러 캠프를 정밀 타격하는 이제 작전을 실시했거든요.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저쪽이죠. 네. 저 파할감에서 이제 사건이 났고, 그러니까 인도가 준비해서 신두르 작전이라고 그래서 이 7일 날 이제 그 최신의 라팔까지 이용해서 미사일로, 이제 이 드론과 미사일로 저 파키스탄령 이 카슈미르 쪽에 있는 기지를 정밀 타격했고 파키스탄 군 기지도 타격을 했어요. 사실 피해는 파키스탄이 더 커요. 근데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전쟁의 특징은 항상 자존심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창피하게도 인도가 가진 최첨단 라팔이 격추됐어요. 네. 네. 최소 한 개 이상이. 한 개 이상이.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사실 이 큰 전과로 보면은 인도가 진 게 아닌데 라팔이 떨어지면서 뭐 중국 조롱 영상도 나오고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확전은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휴전을 했는데 그럼 인도가 왜 이 챙피를 무릅쓰고 휴전을 했느냐? 지금 말씀하신 이 이제 과거 무굴 제국 인도 문화에서 두 개의 강이 있어요. 이 서쪽은 인더스강, 티베트 고원 쪽에 중국령 쪽에 나와서 카시미르를 지나서 파키스탄으로 지나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 문명 있죠? 모헨조더로 하라파 이게 다 파키스탄에 있어요. 네. 인더스 강변에. 그 다음에 이쪽 동쪽은 겐지스강, 인도인 신성한. 근데 문제는 이 인더스강의 본류가 파키스탄을 지나는데 상류는 다 인도령 카시미르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의 지류를 막아버리면 인더스 강물은 말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애초에 인더스강 조약이 뭔지도 인더스 저희가 협약이 뭔지 1960년에 그러니까 네네. 세계은행 주재로 물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을 그 60년 이후로도 전쟁을 몇 번 했잖아요. 네네. 65년, 71년, 99년 이 세 차례 전쟁에도 물은 안 막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도가 물을 막았어요. 막은 상태에서 지금 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인도 편인 거죠 지금.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수자원 농사 짓는 물의 80% 그냥 80%를 보면 돼요. 네. 수력 발전의 3분의 1이 이 인더스강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더스강을 막아버리면 말라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안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계속 물을 막아놓으면 이건 전쟁행위다. 근데 진정한 휴전이 됐다라고 보려면 방금 말씀하신 인더스강이 뭔가 이게 좀 풀려야 진정한 풀려야죠. 휴전에 들어갔다라고 근데 이게 또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게 인도도 계속 막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댐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막아버리면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비가 와버리면 한 번에 터지면 인도가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건 언젠간 풀어줘야 돼요 지금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인도가 상류에 댐을 만들어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댐을 만들어버리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네네. 파키스탄 쪽 물은 말라버리거든요. 지금 그 카드를 지금 꺼내 들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막았지만 풀어준다 하더라도 인도가 우리 이제 댐 건설할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팔당댐에서 댐 훨씬 몇십 미터 높여버리면 한강물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전도 위험하지만 장기전으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는 지금 속으로는 파키스탄을 말려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팔 떨어진 거 알았어 뭐 창피하지만 그런데 그 말려 죽이면 인도 지금 파키스탄 경제 엉망이거든요. IMF 도움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민심도 안 좋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파키스탄이 이렇게 오버했던 것도 지금 인도에 대한 강경책으로 이슬람 민족주의 이게 또 지지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항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핵 보유국이냐 무장국이냐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둘 다 핵이 있다는 건 정설이니까 혹시 이게 그런 식으로 장기화가 돼가지고 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핵은 이제 이상하게 네. 뭐 GDP는 10대 1인데 네.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핵탄두 수는 똑같아요. 같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너무 그거 하니까. 그리고 핵무기 완성한 것도 98년 5월에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만들었는데 파키스탄이 핵무기 경쟁에서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2차 보복수단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1차 서로 때리잖아요. 그럼 다 얻어 터진 다음에서도 두 번째 보복 공격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략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상의 기지들은 알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떠 있으니까 라팔이 핵 투발 수단이에요. 네.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라팔에 통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라팔은 하늘에 떠 있으면 못 잡잖아요. 인도 영공에 떠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냐? 인도는 항공모함도 2척이나 있고, 비란트, 비크라마티차 2척이나 있고, 그다음에 SSBN 핵 추진 잠수함이 2척이나 있어요. 얘는 물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핵무기를 싣고 못 잡잖아요. 그럼 지상에 있는 거 다 파괴돼도 SSBN은 보복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핵보유국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보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인도는 2차 보복 능력이 있다. 전략 폭격기는 없지만 거기다가 만일에 라팔까지 핵무기의 통합을 인티그레이션을 했다고 그러면 공동 투하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도는 넓잖아요. 물론 뭐 이쪽 벵갈 쪽에 좀 모여 있지만 파키스탄은 좁잖아요. 네. 누가 유리해요? 사실은 싸우면은 파키스탄은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인도는 초토화시켜 남잖아요. 그러니까 핵전쟁은 파키스탄이 불리하죠. 불리하죠. 그리고 지금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로 핵무기를 사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없죠. 푸틴도 지금 80만에서 100만 명 사상자인데 전투 핵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P5 그렇죠. 유엔 상임이사국 5개 강대국이죠. 이 나라 빼고 이스라엘이란 특수한 케이스 빼면은 다들 가난한 나라들 만들었어요. 북한. 북한도 만들었죠. 네. 98년 인도 파키스탄은 가난한 지금도 가난하죠. 네. 사실. 그런데 부자 나라들은 아무도 안 만들잖아요. 네. 기술도 있고 돈도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미국이 못 만들게 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맘먹으면 만들죠. 네. 아, 근데 필요 없어 나 만들 거야 하고 다 만들죠. 근데 그렇긴 한데. 만들어봤자 네. 그리고 하나 또 그 상시 이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네. 핵무기는 빈자의 무기가 아니에요. 파키스탄 핵무기 있거든요. 지금 2022년에 발생한 대홍수 아직도 인프라 복구를 못했어요. 왜? 핵무기 유지보수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미국이 네. 한 4,000개 정도 좀 못 미치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매년 950억 달러씩 핵무기 현대에 쓰겠대요. 10년 동안 9,500억 달러예요. 1조 달러 쓰겠대요. 지난해 미국이 이 핵무기 유지 보수에 쓴 돈이 정확히 추산은 안 되는데 핵무기 현대화까지 치면은 거의 800억 달러를 썼어요. 단순히 유지하는 데만 한 400억 달러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무기는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끊임없이 유지 보수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핵무기를 네. 얘기해 주시고 또 유지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핵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국가는 사실은 북한이잖아요. 북한이죠. 네. 이제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막 파키스탄 이야기하고 인도 이야기하고 또 넘어왔으니까 북한의 핵 롤모델이 파키스탄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경제만 초연결이 아니고 예. 외교안보도 초연결인 게 지금 프랑스의 라팔 인도가 썼잖아요. 인도가 쓰는 최첨단 자주포가 한국제예요. K9. 파키스탄은 중국제 SH1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제 무기가 지금 인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장에. 그럼 지금 롤모델 그러셨잖아요. 파키스탄이 없었으면 북한의 핵 개발은 어쩌면 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 90년대 초반에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 칸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이름이 칸이니까 다. 근데 이 사람이 국제 불법 핵 개발 네트워크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물질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플루토늄.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나오는 게 플루토늄이에요. P239. 네. 근데 북한 요거는 이제 연료봉이 제한돼 있으니까 작아요. 이제 무한정 늘리는 게 농축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이 자연계의 광석에는 0.7%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이걸 한 5%에서 20%까지 늘리면 원자로에 쓰는 평화적인 원자봉이 됩니다. 원자로 연료봉이. 예. 그 다음에 이걸 90%까지 95%까지 농축을 하면 이제 이게 농이용이 되는 거죠. 나가사키에 네. 떨어진 우라늄탄이에요. 아,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이에요.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토늄탄이고. 네네. 그러면 이 우라늄을 농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이 원심 분리기. 뺑 돌아가죠. 그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기술을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P1형, 그다음 P2형 원심 분리기를 파키스탄이 북한에 줬어요. 기술과 원형을, 실무를. 그래서 그걸 개조해서 북한이 만든 제가 네이밍을 한 게 NK1, NK2형까지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북한을 파키스탄에 뭘 줬느냐? 핵무기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사일이 실어야 되잖아요. 이 미사일을 줬어요. 파키스탄에.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북한은 핵 네트워크예요. 핵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우라늄 농축하는 데는 많은 기술이 있지만 이 원심 분리기 기술이 상당히 그 선진적인 거거든요. 이 기술 확보에 파키스탄 칸 박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주범이죠, 주범. 그거 따지면은 인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뭐 북한이 뭐 공대공 미사일 쏘는 걸 보여줬다고 사람들이 막 러시아한테 물건 받았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미사일 중에 제일 싼 것 중에 하나라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싸서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또 막 언론에서는 이게 뭔가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받아가지고 재래식 전력에서도 한국을 앞섰다라는 식의 걱정이 좀 많잖아요. 박사님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지만 네. 싸지만 기술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대지 미사일은 안정된 상태에서 정해진 목표를 때리는 거잖아요. 네. 함대지도 배가 빠르지 않잖아요. 이 정도 움직이는 데서 쏘는 거고 함도. 근데 공대공은 뭐냐? 전투기가 보통 초음속으로 날거든요. 어지간한 것들은 초음속으로 날아가면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적기를 맞추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마하 3, 4, 5에 이르는 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정말 속도가 마하 10까지 가요. 단거리여도. 그걸 요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을 던져서 공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일반 미사일은 공으로 서 있는 물체를 맞춘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난이도로는 제일 어려워요. 비용은 싸죠. 왜냐? 이 기량 단가가 작을 있으니까. 수밖에 없으니까요. 쌀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 공대공 미사일은 우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KF-21 우리 만드는 전투기 네. 여기에도 공대공 미사일이 없어서 미티어 프랑스제를 지금 라팔이 장착하는 거예요. 이걸 당분간은 쓸 거거든요. 이 배 밑에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공대공 미사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10나라가 안 된다. 10나라가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저 허접한 이러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하겠지만 허접한 거 맞거든요. 허접한 북한의 기술로 만든다? 말도 안 되죠. 이거를 막 꼭 근데 다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어떻게 이게 상황은 이래요. 음. 미국 29라고 하는 비행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걸 보여줬죠. 해서 맞췄어요. 네. 그걸 속이진 않아요. 음. 김정은인데 속일 수 없거든요. 이거 자체만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사일을 항공기에 결합해서 발사한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맞췄어요. 물론 단거리였어요. 바로 요 앞에 맞추는 거랑 저 멀리 맞추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나 노후화된 미국이라 하더라도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발사에 성공했고 목표물을 맞췄다는 얘기는 북한으로서는 퀀텀 점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건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개발했다, 자체 개발했다. 그럼 진짜 지나가는 소가 오죠. 이거는 외형상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외형상으로는 중거리, 사거리 한 100km 내외, 중국제 PL-12. 이번에 라파를 떨어뜨린 게 PL-15예요. 그건 다 장거리예요. 지들 말로는 3, 400km 간다고 그래요. 미국제 AM-120은 앞남은 160km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면 2배의 사거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PL-12와 유사한 북한의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PL-12가 중국제지만 원래 기술은 러시아제거든요. 러시아가 기술을 준 거거든요. 네. 그 기술을 응용해서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공대공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워낙 이제 북한이 요즘에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니까 뭔가 물밑에서 이런 지원을 계속 받게 된다면, 러시아의 지원을 계속 받게 된다면 어디까지 무기의 단계가 올라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사실 계신지요? 우리도 불곰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소련에 줬던 차관을 러시아제 무기로 받으면서 우리 무기가 비약적으로 개발됐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탄탄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고 북한은 지금 공개한 게 갑자기 공중조기공부 통제기를 만들었다고 보여줬어요. 우리도 무기가 사와요. 피스아이라고. 우리 못 만들어요. 그거 공중조기공부 통제기. 만드는 나라 네네. 10나라도 안 돼요. 정말로. 그러더니 또 갑자기 최첨단 5,000톤급 구축함을 또 진수시켰어요. 위상배열 레이더가 있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구축함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전에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그리스 신화의 신의 방패. 네.
그 방패의 핵심이 레이더거든요. 저거죠. 저거 보시면 저 배 위에 그 미사일 날아가는 부분에 함교 그 마스트 있는 데 있죠. 네. 그 밑에 있는 처음 있는 네모난 게 바로 저기 레이더거든요. 근데 저게 굉장히 무거워요. 위상배열 레이더가. 네. 아주 무거운 게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함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원래 저렇게 안 하고 저 위상배열 레이더가 함교와 배 선체 사이에 위치해요. 무게중심 네. 때문에. 근데 저건 지금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왜냐? 저 중간에 저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설계를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5,000톤급 구축함을 만들려면 100개 이상의 격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른 배의 설계도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변경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위에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배는 이 황천, 그러니까는 파도가 높거나 그럴 때 안정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배를 잡는 거는 잠수함이거든요. 잠수함 나타나면 배들은 시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저런 5,000톤급 구축하면은 대잠 헬기. 왜냐하면 잠수함은 또 헬기가 잠수함의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잠 헬기 항상 싣고 다니거든요. 근데 헬기 데크에다도 미사일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저 함정은 헬기가 없어요, 대잠 헬기가.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북한식으로 해석은 하는데 공대공 미사일 뚝딱 만들어 쏴버리고 저 함정도 진수한 지 이틀 만에 장착한 모든 무기를 발사했거든요. 원래 그렇게 안 합니다. 진수하면 함의 안정성, 통합성, 체계성 다 테스트하고 오늘은 미사일 쏴보고 분석하고 한 달 뒤에는 함포 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지만 군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네. 공대공 미사일도 보여줬지만 공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양산체제 저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나요? 다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금지인데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재래식전력 현대화를 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나 저건 양날의 칼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에 김군옥 영호함이라고 북한이 이 재래식 잠수함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코미디인 게 그 잠수함이 만든 지 40년 된 거거든요. 길이만 늘렸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자랑했거든요. 신나게 김정은은 연설하고 뭐. 첫 시운전하는데 기울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못 나와요. 2023년 9월 이후로 그 배는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균형 있게 무기 체계나 국방력이 가는 거지. 그냥 애들 장난감 달래듯이 뭐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월급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롤스로이스 못 굴리잖아요. 타이어 하나만 빵꾸만 나도. 그러니까 지금 분에 차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무기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지금 지난해 요 시기에 1달러당 북한 원화가 한 8,500원 했거든요. 지난주에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엉망이라는 얘기죠. 우리 치면 1달러에 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러고 있는 거죠. 저러고 있는 거죠. 그 양면이에요. 북한 국방력이.